그런 검증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 세상은 코인을 중심으로 지금 엄청난 금융의 판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식을 집중하는 것에서 좀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그 금융의 변혁의 시기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코인장이 불장이 오지도 않았고 코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투기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코인 영상들을 좀 깔아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마음을 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그 구한말 그 세국 정책 할 때 그 백성들이 그걸 지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양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당시에 이제 조정의 이제 관료들은 어쨌든 조선에서 청나라도 유학 갔다 오고 했던 어떤 초엘리트 집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국 정책에 지지를 하고 실제로 세국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권에 있는 어떤 엘리트 집단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등 포함해서 엘리트 집단들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흐름을 정확히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토큰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올해 초에 그 블랙록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레리 핑크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되는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나스닥 거래소 있잖아요. 나스닥에서 불과 3월 9일에 에쿼티 토큰 디자인이라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코인 거래소인 크라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주식과 자산들을 통합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는 전통적인 이제 강한 주식들, 뭐 코카콜라나 월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거가 상장된 거래소인데 거기에 모회사가 아이스거든요. 아이스라는 회사에서는 또 최근에 그 OKX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화 기반의 어떤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거래소가 업비트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 거래소에서 코인도 거래하고 주식도 거래하고 부동산도 거래하고 이런 어떤 메가 앱을 만들겠다 뭐 이 정도의 상황인 거고 코스피 거래소가 그거를 위해서 뭐 업비트에도 얼마를 투자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큰 금융시장이 있는 미국에서 이 정도의 빅뉴스가 터지는데도 우리나라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이놈의 토큰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뭐 무슨 단순하게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큰화가 뭐냐면요, 그 토큰화가 뭐냐면 주식을 코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코인 거래를 업비트나 빗썸에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인은 한 개, 두 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만큼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코인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D+2일 예수금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코인을 팔면은 바로 그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코인 거래거든요. 이거를 주식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코인처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주, 두 주 단위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돈만큼 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또 365일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예수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D+2, D-2일 그 예수금 없어져서 바로 거래를 하면은 돈을 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고 증권사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거래량도 많아질 거고 그 거래소 안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토큰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토큰화라는 거의 개념이 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우리는 기존에 주식을 거래를 할 때는 중간에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이런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한 주를 샀다. 그러면 내가 한 주를 산 거에 대해서 중앙화된 그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었다면 토큰화라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소유한다든지 자동차를 소유한다든지 이것들은 다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 소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떤 중앙화된 제3자로부터 내 소유권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기관이 그 모든 이제 국민들에게 이 자산은 이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을 공증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중앙에 기관이 없어요. 그럼 중앙에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내 소유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대신 엄청나게 여러 개의 분산된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 컴퓨터로 한꺼번에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어. 혹은 내가 어떤 경제 행위를 했어. 거래를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모든 컴퓨터에서 다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 명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두 대나 세 대가 있어도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둘이서 담합을 하면 왜곡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만 대가 되면 이거는 확정적인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만 대는 동일한 사람이 만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이걸 노드라 그러거든요. 이걸 노드라 그러는데, 동일한 사람이 만 대의 노드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노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 거래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수십만 대에서 거래를 검증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거래는 진실된 거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 하나가 하나의 블록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들이 계속해서 쌓여요. 그래서 이걸 체인 형식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토큰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수만 대의 컴퓨터가 합의해주는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 안에다가 내 부동산 자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지금 이 부동산 자산을 내가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거래를 검증해줘 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에서 이 수십만 수백만의 노드에서 검증을 해주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토큰화라는 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드를 운영하는 거는 컴퓨터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주체가 운영을 하지만 그 돌아가는 검증 시스템 자체는 컴퓨터고, 그 컴퓨터가 어떤 코드에 의해서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코드에 입력된 대로만 출력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예수금 이런 것도 이틀 기다리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뭐 수십만의 노드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확정된 결과로서 그 거래가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D-2, D+2 이거는 예탁결제원하고 또 한국거래소하고 그 정보가 진짜 맞느냐 이거를 이제 교차해서 확인하느냐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거래라는 거는 내가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다 입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뭐 몇 주 이런 제한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돈만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도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실물 자산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 상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쵸?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한 주체가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없는 수십만의 노드가 자발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시켰으면 그럼 이건 중앙화된 권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중앙에서 힘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블록체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생긴 블록체인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그 블록체인 중에 고르려면 또 그 블록체인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내 지금 부동산 묶이는, 채권 묶이는 건데, 그런데 막 블록체인이 갑자기 멈춰, 막 오류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드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드를 해킹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에 대해서 거짓된 오답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노드를 해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노드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좀 오랜 시간 운영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정성이라는 게 검증이 되니까요. 역사성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설립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선택이 되면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Real World Asset, 줄여서 RWA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채권이 굉장히 많고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 이런 데서도 그런 RWA 관련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왜 커지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법이 막혀있기 때문인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검증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있지 않냐,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아니냐, 디지털 자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조금 구조가 달라요. 이건 너무 어려운 설명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으로서 그래서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더리움과 비슷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인은 현실적으로 솔라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수이라고 이제 코인이 있는데, 그 솔라나 요 시스템도 굉장히 지금 개발자가 많고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국가 단위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경제를 토큰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조금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안정성의 문제가 솔라나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이 어떤 토큰화되는 그 토크나이제이션 혁명의 기운이 다 어디로 간다?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됐거나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의견들을 다 댓글로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제가 틀린 부분들은 또 수정하고 또 더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토큰화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